이 친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화려한 언니예요. 등에 문신도 있고요. 그 포식자들을 피해서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껍질을 벗고 새로운 탈각을 하고 새로운 껍질을 다시 생성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고품격 뷰티 라이브 방송 제이미의 사리사욕. 이 시간에 들어오신 원장님들은 샵을 마무리하고 오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샵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식사하셨어요, 원장님들? 제가 원장님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어서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월요일을 기다려요.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저희는 제이미 코스메틱은 오늘 서울에서 첫 지사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방 지사 세미나 좀 많이 소화해냈고,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이제 평택 말고 서울에서 첫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오셨고, 그리고 반응도 되게 좋았고, 내려오면서도 또 문의가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 또 대응하면서 기분 좋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셨던 네. 뽀글이 가발은 네. 왜 쓰시는 건가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쪽 업계에 들어올 때 일명 그 전문 용어로 정말 이쪽에 전혀 문외한인데 뭐 이쪽 사장님들 말씀으로는 개족보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쪽에 아는 거 없이 또 지식 없이 경험 없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일을 했을 때 그 업센다 크림이라고 마사지 크림인데 림프 순환 크림이라고 이제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크림을 들고 다니면서 정말 영업을 원장님들 만나면서 이제 데몬이라는 것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데리고 다녔던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의 이름. 이 친구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얘 이름은 샌다걸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업센다 크림을 어떻게 하면 원장님들한테 좀 즐겁고 재미있게 좀 컨셉으로 좀 다가갈까 해서 업센다 크림을 데모를 하러 가면 이 친구를 꼭 데리고 가서 입점하면 원장님 어깨에다가 올려놓고 사진 인증샷 찍는 거를 제가 재미삼아 했었고, 그리고 업센다에서 업을 빼고 샌다걸이라고 해서 얘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 나중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저를 이 지금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콜라보로 좀 머리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 했어요. 어울리나요? 저희 샌다걸하고 저하고? 샌다걸. 화려한 언니예요. 등에 문신도 있고요. 네. 배에도 문신이 있는 태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뽀글이 가발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유는 사실 샌다걸하고 좀 즐겁게 재밌는 컨셉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를 좀 브랜딩하면 요즘 뭐 예쁘신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섹시하고 귀엽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컨셉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원장님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재미있게 해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뽀글이 가발이 친근하기도 하잖아요. 옛날 엄마들 이제 저는 시골 출신이라 엄마들이 이제 장에 읍내 나가면 장날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생기신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약간 그런 친근함과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그런 그런 컨셉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가발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써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바빠서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조금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요 컨셉으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잘 어울리죠, 저? 자매 같다고 하십니다.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지만 사실은 처음에 쓸 때 뭐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해야 되나?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민망하기도 했었는데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또 그 잠재의식 속에 되게 원장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쓰게 됐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요 뽀글이 가발을 쓰고 원장님들을 좀 찾아뵙지 않을까.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가 많이는 없지만 혹시 이제 뭐 데모를 원하신다 그러면 요청하세요. 저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네, 원하신다면은.
예, 그런 컨셉으로 갈 거고요. 저희 분신과도 같은 저를 이 업계에서 잘 경영하면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준 요 샌다걸하고 같은 컨셉으로 있으려고 같은 가발을 썼습니다. 네. 지난번에 방송할 때 제가 원장님들한테 다음 두 번째 방송할 때는 에스테틱 이제 몸빵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주제를 던지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랑 이제 허물없이 지내는 원장님들 몇 분한테는 몸빵의 시대가 끝났다가 뭐예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바닷가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바닷가재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랍스타 바닷가재가 원래 걔는 말랑말랑한 말랑이에요. 원래 안에 껍질 안 속에 있는 아이들은 되게 말랑말랑한 아이들인데 걔네가 어느 일정 겉에 싸고 있는 거는 껍데기잖아요. 단단한 껍질인데 걔네들이 일정 어느 시간이 되면 그 껍질을 더 이상 알맹이를 담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갑갑함과 되게 이제 쪼여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식자들을 피해서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껍질을 벗고 새로운 탈각을 하고 새로운 껍질을 다시 생성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기존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 조금 답답하지만 그걸 벗고 다시 새 껍질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일생 동안 몇 번씩이나 하거든요. 포식자를 피해서 잘못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고 때로는 탈각을 잘못해서 죽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야지만 멋있는 바닷가재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바닷가재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닷가재에게 그 껍질은 답답해지고 쪼여지는 순간이 왔다라는 건 자극이거든요. 자극인데 사실 고통스러울 정도의 자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닷가재에게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의사쌤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하고 이거 진짜 나를 너무 옥조이고 힘들게 하는데 이 껍데기를 좀 어떻게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의사는 아마 껍데기를 되게 유연하게 하고 말랑말랑하게 하는 어떤 거를 처치를 해주지 않을까? 근데 바닷가자에겐 의사가 없잖아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껍질을 벗던가 죽던가 터져 죽던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바닷가재는 선택을 해요. 바닷속 바위의 틈에 들어가서 껍데기를 벗고 새 껍질이 나와서 그게 단단해지는 과정까지를 극복해 나가거든요. 그런 자극이 어쩌면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에스테틱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극들이 되게 많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샵에 오는 고객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그 자극이 싫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외면해 버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빵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왜 하고 싶었냐면 작년부터 제가 1편에서도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 그 교육을 했어요. 뭐 인문학 강의도 했고 심리에 관련된 것도 했고 또 회계에 관련된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원장님들한테 필요한 걸 하나씩 좀 드릴까 약간 좀 시범 삼아서 한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올 연말쯤에 되게 젊고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게 샵을 운영을 잘 하시는 젊은 원장님 두 분이 저한테 대표님 이런 테크닉 교육 뭐 인문학 교육 다 좋은데요. 저는 제 샵을 성장시키고 싶어요. 저는 제가 경영을 하고 싶어요. 경영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경영을 배우자고 마음 먹자니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대표님이 만들어 주시면 전 그걸 그대로 다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이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원장님 했더니 직원을 놓고 직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작년에 저한테 두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좀 번뜩였었어요. 이제는 코로나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다른 시간을 계속 이 일을 하면서 변화의 급물살이 계속 느껴지고 있다라는 게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혼자 아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충분히 지금 내 샵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내가 샵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원장님들보다 제가 뭐 지역에 상관없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좀 잘 짜여져 있는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바로 도입해서 직원 관리도 하고 내 시간도 쓰고 내가 공부도 좀 하고 내 고객도 더 풍성하게 좀 좋은 관리로 해서 고가 티켓팅을 좀 하고 싶다. 요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업력이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년까지 거의 3년 가까이를 제가 혼자서 일을 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몸빵의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원장님들하고 저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고정값이 있어요. 그 일정하게 나가는 고정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하려면 매출을 조금 더 올리고 고정값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건 제 성향이고 제 사업 스타일이긴 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 뭐 자사 브랜드도 없고 뭐 이제 처음 가지고 온 게 총판으로 버닝필이라는 걸 가지고 왔지만 아직까지는 제 자사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면 본사와 지사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는 계속해서 브랜드를 이제 늘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자사 브랜드가 아니고 내 제품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유통하게 되면 한계점이 있어요. 혼자서 아무리 많은 거래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직원이 필요하죠. 저를 대체할 만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 제가 꿈꾸는 원장님들한테 좋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려면 제가 창의적인 뇌가 발동이 돼야 돼요. 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몸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육체적인 활동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뇌는 고정값만 써요. 기본값만 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뇌과학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걸 좀 읽어보면 내가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 활동적이고 신선한 걸 만들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는 몸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무수히 겪다 보니까 아, 내가 겪는 걸 원장님들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도 되게 잘 되셨던 샵 그리고 지금 작년 10월 중순 말부터 해서 올해 2월 달까지 경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샵이 더 잘 됐던 곳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원장님들은 저한테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괜찮은 직원 없어요? 아니면 경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런 직원 또는 아니면 안에서 내부 살림을 할 수 있는 부원장급이 없을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원장님들한테. 그러면 지금까지 직원을 채용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직원 관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직원이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원이었었던 경험만 있고 오너였었던 경험이 없었다면 나중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이게 오너로서 경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소위 말하는 컨셉을 잡아주고 비싼 교육비를 내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신 성공 케이스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그 유퀴즈 원더블럭에 한번 나가고 싶어요, 사실 원장님. 네, 그래서 원장님들의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원장님들의 그런 따뜻하고 전 사실 최근에 꽤 많은 원장님들을 미팅을 했는데 미팅한 원장님들 중에서 본인의 이 굉장히 이 일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던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는 할머니가 돼서도 피부 만져주는 할머니로 살고 싶다. 그리고 아픈 사람, 피부가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그 어떤 원장님들보다 그 얘기를 하실 때 눈동자가 굉장히 빛나세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계속 만나는 원장님들께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자문을 하고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점검은 하되 후회한다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나만 느끼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을 사실은 원장님들 우리가 생업 때문에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잘 가는 길이 후배 양성하는 길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쪽 업력이 좀 짧긴 하지만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원장님들이 얼마나 피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방송은 나중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누가 들어야 되냐면 고객님들이 들어야 돼요. 이 방송은 사실은 원장님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시작을 하지만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원장님이 이런 마인드로 내 피부를 만져주고 있고 치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컨셉을 사실 소비자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궁금하신 거나 또 어떤 원장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원장님들이 직접 찾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원장님을 만나러 가주세요. 이런 것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 이제 피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이미 코스메틱 직원들과 오피셜 피드를 보면 세 가지의 그 컨셉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샵 문 닫기 전에 꼭 만나야 되는 코스메틱 대표 제이미고요. 두 번째는 피부 알람 아림쌤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대학교로 출강을 하고 계시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저희 교육 이사님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피부를 기초부터 배우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피부학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또 기초부터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 테크닉을 다시 점검받고 싶다거나 우리 샵에 이 메뉴판이 괜찮은지, 테크닉이 괜찮은지, 프로그램이 괜찮은지 요런 걸 정말 옆집 언니처럼 좀 편안하게 좀 요런 컨셉을 좀 상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아림쌤이 있고요. 또 저희 피드를 보시면 원장님들도 좋아하시지만 진짜 대표님들, 코스메틱 대표님들이 저희 영상 되게 고급스럽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를 저희 묘피디님이 1분 영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정말 원장님만의 테크닉을 거기에 녹여서 1분에 녹여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컨셉을 하나로 묶어서 내 친구 원장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원장님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평택에 원장님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운영도 잘하려고 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저희한테 글을 좀 남겨주시면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죠. 그런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조금 영상도 촬영해드리고 컨셉도 잡아드리고 좀 스토리를 그 샵에 넣어서 원장님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샵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무료로 해드리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딱 한 분씩만 추첨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케이스들을 좀 너무 잘하시지만 홍보도 좀 약하고 또 본인의 강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또 이제 스포하자면 강점 코칭이라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업 하기 전에 이제 그 강사 일을 했었으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이제 만났던 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 교사들이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다 똑같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특색이 있는 나의 강점을 반드시 녹여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전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면 그렇게 했더니 학부모가 이제 뭐 연수에 많이 왔어요. 아니면 등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매력과 강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쪽 샵에도 마찬가지고 샵 원장님들도 그런 강점을 좀 찾아내서 좀 색깔을 입히고 스토리를 넣어서 원장님만의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그니처를 넣어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그거를 이제 세분화하고 좀 더 이제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이제 원장님들 찾아뵐 건데 지금도 충분히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료로
한 달에 한 명 정도를 저희가 컨셉을 좀 잡아서 해드리는 게 어떨까? 이거 괜찮지 않나요, 원장님? 다음번은 저희가 넷째 주나 아니면 7월 초에는 건강미 원장님을 모델로 해서 인터뷰한 그 뷰키즈 온 더 블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매달 한 2, 3주에 한 번씩 찾아뵐 거죠, 원장님들? 그런 컨셉으로 해서 올릴 거니까 그 유튜브 제이미 사리사욕 가셔가지고 뭐 하라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 혹시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요. 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거기에다 남겨주셔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의견 수렴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좀 오늘도 뭐라 그럴까? 제이미의 방송이 뭐 딱히 엄청 유쾌하고 뭔가 정보가 되게 활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들으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네, 신기하네, 이렇게 좀 기대하게 하는 방송이길 바라봅니다.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다음번은 훨씬 더 재밌게 할게요. 안녕!